이제 궁금한 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향한 정직 2개월 결과, 그러면서 4가지 징계 혐의에 대해서 징계위가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입니다. 윤 총장의 입장 조금 전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자, 표현을 보세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 김영주 전 의원님이 조금 전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불법 부당한 조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재명 기자, 지금 윤 총장 입장문 같이 띄워놓고 좀 한구 분석을 해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이 표현은 결국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미겠죠. 목적 자체가 불법적으로 부당하다. 그 다음에 있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는 것은 그 과정도 불법하고 부당하다. 다시 얘기해서 목적도, 그 과정도 불법하고 부당한 조치다.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생각인 거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 배제를 당하고 다시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서 복귀했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게 바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싸움이, 그러니까 목적도 부당하고 과정도 부당한데, 이 싸움 자체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를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 지금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다라는 본인의 명분을 분명히 했고, 앞으로 이제 과정 속에서는 결국 이제 지금 징계위가 4가지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뭐 판사의 사찰을 했다거나 아니면 측근의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거나,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죠. 아까 조금 전에 정혜점 변호사도 사안과 비교해서 도대체 징계의 수위가 도저히 이게 적당하지 않다. 정지 2개월이면 뭐 아까 전에 이제 음주운전 수준의 검사에게 내리는 징계 수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법정에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 낸 입장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알려지기로 징계위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재가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지 2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고민을 하겠죠. 재가할지 말지 결정할 텐데, 만에 하나 대통령이 정지 2개월을 그대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윤 총장도 인지한 상태에서 아마 이 입장을 냈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입장문이 비단 징계위원이나 추미애 장관을 향한 총장의 입장이 아니라 혹여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총장이 내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내쫓는 건 사실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럼 저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는 분명히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문구가 그렇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의 해석이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대검이 입장 하나를 또 기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윤 총장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고, 하나 흥미로운 걸 저는 봤는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재가할 때까지 윤 총장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평상시처럼 직무를 하겠다라는 안내인데,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혹시 여기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나는 정당하고 원칙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첫 반응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정이 나올 줄도 알았고, 어떤 결정이라도 받고, 어쨌든 그쪽에서 주는 건 받지만, 쿨하게 받지만, 내가 할 일은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행간에 남겨 있는 것은 대통령이 조금 더 갈래를 한번 타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대통령의 시간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랬을 때 그야말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대통령과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도 임기가 끝까지 지켜달라는 얘기도 들었다라 하면 그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을 믿어보겠다는 어떤 말하자면 그 도발적인 그런 대응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제가 할 때까지 난 정각에 출퇴근하겠다. 네, 아니 그거는 뭐 의당 그 윤석열스러운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냥 당연히 징계가 공식적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 또 해야 네.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다 라는 분석이 참 흥미로운 표현이었는데 잠시 후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왜 정직 2개월이냐? 많은 출연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왜? 오늘 동아일보가 해석하기로는 1. 법적 리스크 줄이기. 해임 처분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 많지만 정직은 비교적 뒤집히는 사례가 적다. 그것도 정직 2개월이면 법원이 정직 2개월은 굉장히 적다. 두 번째, 2년 임기 보장 명분. 2개월만 직무가 불가능하지만 총장직은 유지. 하지만 2개월 동안 정직기간 동안 수사지휘권 행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을 확보. 실리를 챙겼다라는 분석을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중에 1번이 뭐 진짜 사실입니까? 만약에 해임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정직 2개월 이렇게 나와버리면 법원에서 그 정직 2개월 갖고 뭐 이러십니까? 뭐 이런 반응 보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그래요? 않고요. 원래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이 되면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2달 동안 월급 안 받고 좀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윤 총장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단어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한 게 아니다. 이게 국가 전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 시그널인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언제 그 검찰총장이 됐냐면 작년 7월 25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예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아무리 빨리 해봤자 1심 판결이 그 임기 전에 끝날 가능성 제가 봤을 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지난번과 똑같이 집행정지가 중요한데,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윤 총장이 뭐 이런저런 뭐 절차와 뭐 실체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집행정지할 때 원칙적으로 보는 것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갖다 보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보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처분을 받은 그 당사자한테, 윤 총장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여부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뭐냐?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 집행정지 결정문을 갖다가 봤는데, 그때 집행정지 결정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게 그거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다. 이렇게 그 행정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갖다 내렸거든요. 예. 여기서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정직기간으로 대체해버리면은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기간이 뭐 짧다라고 하는 그 정도 빼놓고는 집행정지에서도 원래 법대로만 하면 집행정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예측인데, 윤 총장이 예컨대 집행정지 신청, 뭐 쉽게 말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윤 총장 측을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견해도 전망도 들어봤습니다.